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3쪽입니다.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가진 사람들을 같은 계층으로 파악하는데요. 이러한 같은 계층이 일정하게 틀 지어진 형태로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사회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이 사회계층 구조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밑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은요, 현실에서 존재하는 계층 구조의 모양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불평등형, 수직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해서 일직선상에 이렇게 쭉 배열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잘 사는 놈, 여기 제일 못 사는 놈. 쭉 일렬로 늘어세운 완전 불평등형, 수직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형태인 거죠. 완전 평등형.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계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 그래서 현실에서 계층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뭔가 이렇게 군을 이루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계층 구조 형태이고요. 현실에서는 막스 베버의 계층 이론의 상중하를 끌어와서요. 상중하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하나의 모양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현실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피라미드 형태, 세모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부분 불평등형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지는 부분 불평등형 계층 구조가 있다. 예, 부분 평등형, 부분 불평등, 부분 평등 이 명칭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피라미드형은 여기 지금 그려진 그림처럼요. 상층의 인원은 가장 적고 하층의 인원은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하층으로 갈수록 구성 비율이 높은 형태고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우리 왜 예전에 중학교 때 프랑스 혁명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계층 구조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래서 여기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이 이 중층 하층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과 상공업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서 맨날 파티하고 이 사람들이 불만에 휩싸이니까 배고프면 빵 사 먹어라 했다가 그냥 싸그리 다 뒤집어 엎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형은 전통사회나 저개발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어요. 제 얼굴을 왼쪽으로 밀고요. 자,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지금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기술직, 사무직 등 중간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에 주로 하층을 이루고 있던 농민들이요. 이제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직으로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급여도 많이 받게 되면서 하층을 벗어나서 중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층의 인원수가 이렇게 불어나고 하층의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데요. 왜냐하면 이 두텁게 구성되어 있는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중층에서 흡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층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인원수도 가장 많게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여론을 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설명으로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문제 출제자들이 가장이란 표현 뺄게요. 안정적인 사회 형태.
다음 중 더 안정적인 계층 구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 둘 중에 뭘까요? 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봐봐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안정적으로 서 있을 것 같고 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잖아요. 이 지금 여기를 바닥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안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야, 다이아몬드형. 여기에서 지금 말했잖아요. 중간 계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는 안정된다. 중간층이 두터워질수록 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밑바닥에 서 있는 모양을 가지고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현대사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사회 계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통 산업사회 발전된 선진국 국가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다시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중간층이 다이아몬드형에서 더 두터워져. 다이아몬드형에서 더 두터워져. 그래서 더 볼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볼록해져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기술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다이아몬드형에서 중간층이 다시 줄어들어서 중간층에서 일부는 상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 중간층 중에서 일부는 다시 하층으로 몰락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층은 엷어지고 상층은 두터워지는 거지. 상층과 하층은 두터워지는 거지. 그래서 상층과 하층은 많아지고 중층은 얇아지는 모양이 모래시계와 같다고 해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해요. 이거는 현대사회 기술 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에 중간층이 몰락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설명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중간 계층이 이렇게 두터워져서 타원형 계층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점점 20대 80 사회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래서 점점 상층은 상층대로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IMF 이후에 많이 도산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해서 직업도 못 구하고 그래서 하층으로 몰락하게 되면서 모래시계형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간층의 비율이 굉장히 매우 낮아서 상층과 하층의 대립이 있으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서 사회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형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회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잘 복지 정책을 잘 마련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제 산업 발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중층을 두텁게 만들어서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형, 타원형 계층 구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층 구조로 뭘 배웠냐면요. 피라미드형 배웠죠? 다이아몬드형 배웠죠? 타원형 배웠죠? 모래시계형 배웠죠? 이 네 가지 계층 구조 중에서 가장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는 뭘까요? 뭐죠? 뭐예요? 타원형이겠죠. 타원형. 다이아몬드형에서 중간층이 더 두터워졌으니까 사회적 안정성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사회적 안정성이 가장 낮은 계층 구조는 뭘까요? 사회적 안정성 가장 낮은 계층 구조는 바로 모래시계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개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회 이동과 관련된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